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전 우려가 점증이 되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 국내 증시도 조정폭이 큰 월요일장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환율,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우려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연결 통해 자세한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동안 이란의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위축된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확전에 대한 우려 과연 어디까지 가져야 하는 것인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아마 오늘 증시는 이미 그 전쟁이 중동 전쟁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사실 예상했던 바다. 그래서 지금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도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 기름값입니다. 지금 원유가요. 지금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도 참 85달러 선 이렇게 있고, 브렌트유도 같은 경우가 지금 90달러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고유가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유가가 높은 게 뭐가 문제냐? 이제 물가죠. 이제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끈적한 물가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가 안 내려간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자산 시장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유가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중동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동의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이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아직은 봉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전쟁이 더 격화돼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선다 그러면 이란은 카드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다 그러면 천연가스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여기서 이동합니다. 근데 이거를 봉쇄한다? 기름값 지금 외신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130달러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그래서 강달러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 최고치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383원도 지금 넘어선 상태인데, 당연히 환율 오른다 그러면 수입물가 자극하죠. 물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 인하는 또 딜레이 되고, 다만 이제는 강달러 지속이 된다 그러면 수출주 중심으로는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이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쟁으로 파생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상승 이것이 또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어느 정도까지 지연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상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6월도 힘들고 7월도 힘들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요. 일단 변수가 생겼죠. 우리가 항상 그 전에도 이번 연도나 작년도나 변수가 없는 한 6월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토로 미사일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패드워치에서는 지금 6월 동결을 81%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금리 인하는 힘들다. 7월 동결을 56%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7월도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신 종합해 보면은 빨라야 9월 이후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6, 7, 9, 11, 12월 이렇게 있는데, 연준이요. FOMC가 이렇게 열리는데 6월과 7월 이제는 빼고 그러면 9월 아니면 11월인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결국에는 이제는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부정적인 영향이고, 코인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사실 속보가 나온 이후에 그 전부터 사실상 그 분위기가 느껴졌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먼저 크게 빠지기 시작했고, 바로 이제 주식 시장도 영향을 줬고, 오늘 우리 장만 보더라도 그러한 영향은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금리 격차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나서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급 심리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동 위기로 시장은 빠지고 환율이라든지 국채금리, 금가까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전쟁 관련 테마의 흐름만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위축된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인지 시장에 미친 영향 좀 압축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3차 오일 쇼크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오일 쇼크까지 온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1차, 2차 오일 쇼크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1차 오일 쇼크보다는 2차 오일 쇼크가 우리나라에 문제를 크게 미쳤습니다. 79년도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역성장했었어요. 마이너스 5.2%. 물가 상승률이 30%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전쟁이 격화되면 제3차 오일 쇼크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랑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3차 오일 쇼크까지는 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오히려 정유사나 조선 플랜트 이쪽으로 단기 상승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항상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을 때 기름값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정유사의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무엇보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저유가일 때 사들였던 원유가 있어요. 그럼 이 비축분이 재고평가 이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요. 이제 중동 분쟁의 리스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래 간다 그러면 일단은 석유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그 정제 마진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유주가 빠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거는 이미 지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거든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자리로 찾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면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방산주는 테마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 정유, 방산, 조선 플랜트 이런 쪽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업종에 또 미치는 영향까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